대기업 시청자 대한전선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대한전선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내용들 전달하는 멘토 이준혁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재밌게 나눠볼 주제는 바로 구리입니다. 자,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시장에서 AI가 발전함에 따라서 전력 사용량이 문제가 되고 있죠. 그리고 이 전력 사용량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전력 인프라가 필요할 것이고, 이 전력 인프라가 쌓이면 쌓일수록 변압기라던가 전선이 대두가 되면서 현재 대한전선이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전선 얘기가 아니라 결국에는 이어지긴 하겠지만 이 구리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 결국에 전선의 주 원재료는 구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 구리가 이 전선에 차지하는 비중이 65%가 넘기 때문에 이 구리 가격의 상승은 이 결국 대한전선의 상승, 왜? 에스컬레이션이라는 조항 때문에 이 구리 가격이 상승하면 이 전선업체들은 이 전선 판매 가격을 더 높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구리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하면 이 또한 대한전선의 수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전체적으로 구리 얘기를 두고 많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리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왜 상승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함께 체크를 해보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구리가 더 상승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 모멘텀은 뭔지도 차근차근하게 여러분들과 재밌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리 가격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리 가격이 8,600을 돌파했었던 이 시점 있죠. 근 1년의 박스 가격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되게 유의미한 가격이 돌파가 나왔다. 이거는 추가적으로 23년의 전고점까지는 충분히 도달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여기까지 주가가 도달한다라고 하면 이 구리 관련주들이 굉장한 급등이 나올 수 있다까지 예측해 드렸었죠. 그래서 지금은 23년도 전고점 부근에 와 있긴 한데, 만약에 이 9,500 이 라인을 돌파한다라고 하면 21년도, 22년도 원자재 가격에 가장 큰 상승이 나왔던 가격까지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구간을 돌파한다라고 하면 이 추가적으로 구리 상승 가격에 따른 이 구리 관련주들이 주가가 더 급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리 가격이 9,400 라인, 9,500 라인을 돌파를 할 수 있는 요인들을 하나하나 오늘 조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리 가격의 상승 요인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존재를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 구리 공급업체들의 감산 소식이 계속되고 있죠. 첫 번째, 이 세계 최대 생산국 중에 하나인 칠레에서도 공급 감축 소식을 계속해서 내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칠레 생산량이 2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약 570만 톤 이상 생산하던 거를 이게 현재는 490만 톤, 그리고 그 이상까지 계속해서 줄일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죠. 자, 그뿐만 아닙니다. 이 구리가 세계 최대 소비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중국이 되겠는데, 이 중국의 구리 재련소들의 공동 감산 소식도 여전히 이 구리 가격의 상승을 하는데 한몫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구리 재련소들의 공동 감산을 한 이유는 이 구리 재련소의 수수료가 하락을 했다라는 요인이 가장 또 큰 게 같은데, 일단은 구리 재련 수수료가 기존의 23년도가 당시에는 그래도 90달러 정도를 유지를 해주고 있었는데, 이번에 24년도 들어서 이게 60달러까지 추락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재련소의 수수료가 줄어든다라는 것은 이 재련소의 마진이 줄어든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마진이 줄게 되면 당연히 재련소 입장에서는 감산을 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되겠죠. 감산이 들게 되면 자연스럽게 구리 상승, 이러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소식은 이 중국이 경기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3월 제조업 PMI 지수가 50위를 상회했다라는 소식인데, 자, 일단 구매자 관리 지수라고 하는 이 PMI가 이 중국의 경기 동향을 보여주는 또 대표적인 지표 중에 하나죠. 이게 지금 현재 50위를 상회를 하고 있지만 이게 4월 달에 다시 한 번 더 꺾일지, 그리고 계속해서 50위를 유지해 줄지는 지켜봐야 되는 문제일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 중국의 수출 부분과 그 다음에 전자 부분이 회복되고 있고, 특히 중국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금리 인하 그리고 돈을 계속해서 풀고 있는 중이기도 하죠. 그렇게 봤을 때 만약에 이 제조업 지수가 계속해서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 또 중국이라는 게 구리의 세계 최대 소비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구리 상승을 일으키는 또 주요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라는 포인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원자재 가격 상승이 하나의 이유가 아닌 다양한 이유로 얽히면서 원자재 가격 상승, 그리고 원자재 관련주로 엮여 있는 구리 관련주들이 주가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한 달 전부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결국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앞으로 이 구리 가격이 더 상승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하나하나 체크해 보자고요. 자, 일단은 저는 이 구리 가격이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이유로는 첫 번째, 이 AI와 반도체, 전기차의 첨단 산업에 대한 수요 증가가 될 것 같습니다. 방금도 앞전 시간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 첨단 산업이 발전할 때마다 뭐가 필요하다? 이 구리의 사용량이 증가한다. 전선에 대한 사용량이 증가한다. 전력 인프라를 계속해서 구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전력이 그만큼 많이 소비되기 때문이죠. 지금보다 16배, 20배 그 이상이 소비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소재들이 주목을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그런 주목을 지금 대한전선이라던가 그 다음에 이런 전선 회사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이 전선에 대한 수혜도 가지고 있지만 플러스 구리에 대한 수혜를 더블적으로 두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그 전망 가능성을 본다라고 하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 말고도 리스크적인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만, 일단은 우리가 오늘 이 얘기만 좀 하자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구리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이유를 보게 되면 지금 현재 24년 올해고, 그리고 25년 내년까지 이 신규 가동 예정인 구리 광산 프로젝트가 없습니다. 즉 구리의 공급이 들어올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구리의 수급이 타이트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 결국엔 이렇게 되면 구리 가격이 또 한 번 올라갈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이 되겠죠. 구리가 감산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급마저 줄어들게 된다니, 이러니까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소스를 하나 더 말씀해 드리자면 현재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발표될 예정이 있죠. 아마 이번 달에 좀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주요 골자는 결국 38년까지 이 국내 전력 수요에 대한 공급 밑그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주된 내용이 이 전력 설비를 갖추기 위해서 원자력을 더 짓는다라던가 또는 설비 관련된 건설을 더 하겠다라는 게 주된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또 원자력이라던가 우리 대한전선 같은 전선 관련주가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럼 또 전선에 들어가는 게 구리니까 더블적인 수혜를 또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물론 해당 재료들이 품고 있지만 시장에서 더 두각을 받을지 못 받을지는 계속해서 추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 대한전선이 더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 더 유의 깊게 지켜보자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랑 이런 재밌는 얘기들 하니까 어렵지도 않고 잘 이해가 되시죠? 잘 되고 있다라고 하시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전선의 차트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는 최근에 지금 몇 년이죠? 2년, 3년가량을 이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을 지속해 오면서 이 주주분들이라고 하면 굉장히 답답한 시점을 가지고 계셨을 것 같고, 또 최근에는 이 유상증자에 대한 이슈까지 있었죠. 그래서 유상증자 얘기까지 하면 영상이 30분, 40분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무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 구리 이야기 그리고 차트적인 중요한 부분만 포인트 잡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하락이 지속되고 있었던 이러한 포인트들이 오늘에서야 드디어 변곡점, 즉 하락 추세를 돌파하는 일이 발생이 됐다. 그런 하락 추세를 돌파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거래대금이다. 거래대금과 지금 수급이 이 대한전선의 역사상 거래대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의미 있는 돈이 들어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나올지 한번 꺾었다가 조정을 받고 갈지는 아무도 모르긴 하지만, 이제 하락 추세선에서 이 하락 추세를 끝내고 변곡점에 와 있기 때문에 이 단기적으로 11,000원, 만원에서 11,000원 사이 때만 깨주지 않는다, 여기만 잘 지지받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좀 상승에 대한 부분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2년 3년간 조정을 거치면서 정말 많이 오래 기다렸고 유상증자까지 거치면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었다. 이제는 그 힘든 시간을 변곡을 통해서 올라갈 수 있는 중요한 자리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대한전선이 더 앞으로 추가 상승할 수 있을지 못할지는 계속해서 추적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저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와 있다라고 다시 한 번 더 강조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은 여기서 영상 마감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